이번 주의 그림입니다. 엄청난 태풍과 폭풍이 몰려오고 있으니까 여기 단기 투자자, 물방 투자자, 영어로는 테마 투자자라고 적혀 있었는데 테마 투자자들은 지금 여길 보면서 이렇게 막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고, 인덱스 투자자, ETF 마음 편하게 시장에 투자하신 분들은 여기 뒤에서 폭풍이 오든 말든 여유롭게 골프를 치고 계십니다. 평온하죠. 앞에 계신 분은 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말든, 뉴스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이제 뒤에 자산관리사는 출구 전략이라 그래서 언제 탈출할지 계획도 세워놓고 이렇게 차분하게 골프를 같이 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의미하는 게, 길게 투자하고 본인만의 기준이 있어서 미리 이렇게 위험 관리 전략을 세워놓으면 걱정이 없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는 가져와 봤어요. 여러분 생각 어떠신지? 저는 재밌는 그림 같아서 이번 주의 그림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나온 그림이 보면은, 뉴스 보면은 여러분들 막 헷갈리잖아요. 인플레이션이니 디플레이션이니 어려운 용어 써가면서 또 물가 급등이 일시적이냐 아니냐 몇 주째, 지금 몇 달째 그러고 있는 것 같은데, 늘 말씀드리지만 제 능력밖에 예측은 하지 않는다. 모르면 모른다고 하고 신경 쓰지 않는 게 최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림에서는 연준 의장이 고민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니까 이거 물가가 더 오르면 안 되는데, 그러면 돈 풀기 중단하고 돈 거두기 혹은 금리 인상 빨리 해야 되는데 라고 하면서 지금 걱정하는 시장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번 주 우량주 수익률 현황 정리해보면, 시장 자체로는 제가 앞에 보여드린 그림처럼 별로 빠진 게 없어요. 1%, 나스닥 0.9%, 거의 빠진 게 없습니다. 그렇죠? 개별 종목은 좀 변화가 심했죠. 알파벳, 마소, 애플은 올랐고, 애플은 이번 주 신고가도 계속 갱신했죠. 페북, 아마존은 좀 빠졌고요. 엔비디아가 급등하더니 결국은 한 주 만에 10% 가까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막 엔비디아 사야 되나요?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요? 이런 질문 진짜 많았는데, 조급해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렇게 또 급락하는 상황이 나오는 엔비디아가 10% 빠져버렸고요. 좀 자동차 쪽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약세였습니다. JP모건 같은 은행주도 안 좋았고, 전통 자동차 주식들도 좀 안 좋았습니다. 경기 민감주들이 안 좋았고요. 반대로 이번 주에는 그동안 안 올랐던 주식들이 좀 올랐습니다.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요. 외출 또는 경기 소비주가 좋았던 한 주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외출하고 경기 소비주가 뭐냐? 우리 사람들이 드디어 밖에 나가면 돈 써야 되니까 이제 비자 마스터가 슬슬 오르기 시작했고요. 지난주부터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디즈니, 이제 영화도 본격적으로 개봉하니까 슬슬 꿈틀대고 있고요. 디즈니랑 같이 스타벅스, 경기 소비재죠. 그리고 필수 소비재였던, 그동안 좀 재미가 없었던 펩시, 코카콜라, 이런 필수 소비재들도 다 올랐습니다. 돌아가면서 오르는 게 느껴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엔비디아 이거 10% 하락하니까 큰일 난 거 아니냐 하시지만,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죠? 이 5월 21일 주식 분할 발표 이후에 특별한 호재 이런 거 없이 단순히 이제 기대감으로, 이게 테슬라랑 애플도 똑같은 사건이 반복했었죠. 주식 분할 발표 이후에 무려 단기간에 50%나 급등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한 달 만에 50% 급등했다가 이제 10% 조정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등한 주식은 아무리 좋아도 급락할 수 있으니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를 다시 한번 보여준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지난주에 엔비디아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막 그런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금세 또 10% 빠져버렸습니다. 차분하게 또 기다리면 기회가 또 오는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리고 이번 주에 혹시 바이오 제약 투자들 많이 하시나요? 바이오 제약들? 이번 주에 화이자랑, 여긴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제약주들이 좀 좋았는데요. 사실 저는 바이오 이쪽은 투자를 잘 안 하긴 해요. 제가 공부했을 때 좀 너무 어렵기도 하고, 근데 이제 화이자 같은 우량 제약주는 배당주라서 가지고 있는데, 이번 주에 화이자 좀 꿈틀꿈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림도 나와 있죠. 화이자 주사기가 그려져 있는 백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난리인데 여기에 이제 화이자 효과가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기대감으로 또 오르고 있습니다. 화이자가 백신 부스터 샷이라 그래가지고 저도 이거 무슨 말인가 했더니, 추가 접종, 1차, 2차 접종 이후에 3차 이제 추가 접종을 부스터 샷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승인 요청한다. 그러니까 이제 관련해서 기대감으로 좀 오르는 것 같아요. 이 기사 보셨어요? 고위 관계자들한테 화이자가 비공개로 설명회 이번 주에 한 거 아시나요?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이달 12일, 이번 주죠, 화이자의 최고 과학 책임자가 직접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게 1시간 동안 브리핑을 열었대요. 야, 이렇게 할 수 있다니. 그래서 화이자와 바이오엔텍이라고, 이것도 상장돼 있죠, 두 제약사가 만드는 백신이 변이 바이러스, 지금 나오는 델타 변이에도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막 브리핑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식품의약처나 이런 데다가 데이터 제출한다고 하니까 이런 기대감으로 또 주가가 좀 꿈틀꿈틀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화이자 좀 횡보하다가 슬슬 오르는 느낌인데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요. 워낙 무거운 주식이긴 한데 저는 사실 이제 배당주라서 좀 들고 있습니다. 저는 오르든 말든 상관없는 주식이고 그리고 바이오엔텍이라고 해서 이것도 미국에 상장돼 있죠. 올해만 184% 오른 거 아시나요? 전 이거 그냥 보고만 있는데
감히 전 들어갈 그런 깜냥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바이오주들은. 이번 주에 6.5% 올랐고요. 어마어마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채팅창에도 많이 나와 있던데 요즘 바이오에서 모더나를 모슬라라고 부른다면서요. 바이오계의 테슬라라면서요. 또 벼포제가 터졌죠. 우리 모더나 이런 기업들이 사실 생활 속 기업인데 그렇죠? 모더나 이번에 호재가 터졌죠.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건 당연한 거고 S&P 500 이 지수에 정식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이 이번 주에 나오면서 완전히 급등했습니다. 어제 10%인가 올랐던데요. 근데 저도 그냥 보고만 있어요. 저는 제가 모르면 투자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연초 174% 상승했고 이번 주만 23% 상승했습니다. 이거 작년에도 많이 올랐는데 저도 바이오 쪽은 제약 이런 건 제 역량을 벗어나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공부해도 어렵고 해서 배당주 아니면 저도 건들진 않고 그냥 보고 있습니다. 이거 투자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겹호재 지금 터진 모더나 S&P 500에 편입이 되면요. 어떻게 되면 수익률 기준으로 이미 나스닥 100 지수에는 모더나가 편입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모더나는 이미 나스닥 지수에 포함된 100개 기업들 중에 최고 수익률 기록 중이고 그리고 S&P 500 편입 후에도 당연히 최고 수익률 기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이오 잘못 들어가면 인생 바이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제가 잘 모르는 거는 남의 거다, 내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넘어갑니다. 자, 고점 대비 하락률 자료입니다. 좀 과열을 시키고 있죠. 지난주 6월 말부터 증시가 달렸기 때문에 좀 쉬어가도 이상할 게 없는 한 주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많이 오른 것들이 많이 빠졌고 반도체가 많이 오른 만큼 좀 많이 빠졌고 자동차가 좀 빠졌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 민감주인 은행주 이런 것들이 좀 안 좋았는데 반대로 이번 주에는 외출 경기 소비주 보시면 비자 마스터 이번 주 거의 신고가에 바짝 붙어서 달렸고요. 펩시인 지금도 신고가고 코카콜라도 신고가 바짝 붙어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도 이번 주 신고가 갱신했었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외출, 소비 이런 관련 기업들이 그동안 못 올랐었는데 조금씩 슬슬 오르고 있습니다. 이 연초 이후의 수익률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연초 이후 수익률인데 보시면 빅테크도 많이 올랐고 반도체 많이 올랐고 자동차주 이런 것도 많이 올랐으니까 경기 민감주도 많이 올랐으니까 그동안 덜 오른 비자 마스터, 펩시, 코카콜라, 스타벅스, 디즈니 이런 애들이 지금 확실히 우량주 중에서 제일 못 오른 주식들이 이번 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동안 못 올랐던 주식들이 좀 돌아가면서 오른다. 이번 주 좋았던 주식들의 공통점을 뽑아봤는데 사실 이미 말씀드렸죠. 보시면 우량주 중에서 한 주 수익률이 좋았던 거 보니까 펩시, 코카콜라가 상위권, 비자 마스터가 상위권, 화이자,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제약주들이 상위권, 디즈니, 스타벅스, 경기 소비재 상위권 이렇게 좋았다는 거죠. 이거 사실 묶어보면 다 연결되는 거 아시죠? 사람들이 밖에 나와서 디즈니 영화관 가서 영화도 보고 커피 한잔 하면서 유럽 축구 경기도 하고 윈블던 테니스 이런 것도 하면은 물론 올림픽 이런 건 무관중 경기긴 하지만 비자 마스터 카드도 써야 되고 콜라도 한 잔씩 마셔야 되니까 결국 다 지금 바깥에서 활동하는 외부 경기 소비재들이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데 코카콜라, 펩시는 대부분 돈 버는 게 집이 아니고 집 밖에서 일어납니다. 코카콜라는 매출의 대부분을 레스토랑, 이렇게 외식해야 되죠. 집에서 먹는 캔보다 이렇게 레스토랑에 납품하는 거, 영화관, 지금 디즈니 영화 개봉하고 본격적으로 영화관들 다 오픈하고 있죠. 스포츠 경기 이제 하고 있죠. 테마파크 나올 예정이죠. 이런 식으로 재택 외, 그러니까 집 밖으로 나와야 돈 버는 주식이기 때문에 코카콜라, 펩시가 드디어 이제 그동안 잠잠하다가 완전 노잼이다가 슬슬 이번 주부터 소비자들이 다시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기대감에 좀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영 오른 게 없어요, 진짜. 올해도 오른 게 없다가 이번 주 좋았고, 펩시도 오른 게 없다가 이번 주 좋았고, 비자 마스터도 거의 오른 게 없다가 이번 주 좀 좋았고, 마스터도 좀 좋았다 이번 주. 이렇게 결국 우량주들은 돌아가면서 재미없던 것들도 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오른다. 이번 주에 펩시도 또 배당금 또 늘렸습니다. 이제 49년 연속 인상, 배당금 인상하는 기록을 또 세우고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다. 내년까지만 올리면 펩시도 이제 배당 완전 킹이네요. 50년 연속 배당 늘리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엄청난 것 같고요. 그리고 디즈니, 블랙 위도우 혹시 보셨나요? 블랙 위도우 이제 개봉이 이건 지금 언론에서 반응이 반반인데요. 이제 어쨌든 지금까지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당연히 이제 마블이 해냈다. 마블이 마블했다. 디즈니가 디즈니 했다 하면서 이 디즈니의 대표 시리즈인 이제 마블 시리즈의 블랙 위도우가 이제 개봉을 했는데 코로나 시대 이후에 북미 흥행 신기록하면서 포인트가 이거잖아요. 개봉 첫 주말 박스 오피스가 919억 원, 영화관에서 개봉도 했는데 스트리밍 매출도 바로 공개했죠. 이게 이제 이례적인데 보통 자신 없으면 공개 잘 안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보시면 극장과 스트리밍 동시 상영 매출까지 공개하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디즈니 입장에서는 이제 자신 있다 이거죠. 이제 공개할 만큼. 지금 북미 지역 극장 중 81% 가량이 정상 영업을 하고 있다. 와, 오픈을 거의 다 하고 있죠. 부럽습니다. 정상 영업이죠. 우리나라처럼 제한적인 영업 이런 게 아니고 81% 가량 정상 영업하면서 거기다가 극장 플러스
플러스 스트리밍까지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번 개봉이 디즈니에게 남다른 이유가 있는데, 여태까지는 극장에서 개봉했잖아요. 이런 거 보통 극장에 개봉하면은 영화 상영하는 대가로 매출 50%를 극장한테 띄워줘야 되는데, 그쵸? 극장은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반면 지금 디즈니 플러스에서 동시 개봉했죠. 여기 보시면 동시 개봉했습니다. 디즈니 플러스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번 돈은 수익이 오로지 당연히 디즈니 몫이겠죠. 이러니까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심지어 디즈니 플러스에서 영화 보려면 34,000원을 추가로 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알고 계셨나요? 프리미엄이라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이거 뭐 여러분 영화 한 편에 34,000원입니다. 이거 이제 물론 온 가족이 같이 본다 그러면 비싼 돈이 아닌데, 이 정도면 이제 한 달 스트리밍 비용보다도 더 비싼 거잖아요. 수익성이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이쪽으로 가면 자신 있다는 거죠. 디즈니는 영화관에서도 개봉하지만 자체 스트리밍에서 하면 마진이 이게 엄청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이제 반응이 반반이에요. 성공적인 전환이다, 아니다, 스트리밍 뜨뜻미지근하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반응이 좋다라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들이고, 별로인데 라고 하시는 사람들은, 아니 디즈니 플러스 전체 계정 수가 1억 개 돌파했는데 200만 밖에 유료 구매 안 했거든? 이거 별로 전환율이 높은 거 아니지 않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랙 위도우의 화제성 대비 미지근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채팅창에도 AMC는 망해가고 있네요 그러면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이거 공개되고 나서 디즈니 주가는 올랐고 영화관 주가들은 다 내렸죠. 그래서 AMC 밈 주식 말고도 다른 영화관 주식들도 다 내렸습니다. 그날 제가 봤을 때는, 여러분들 생각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지금 디즈니가 실험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 생각에는 수익성도 높고 결과적으로는 이 블랙 위도우 보려고 디즈니 플러스 가입자도 지금 많이 늘고 있대요. 그래서 저는 이 디즈니 플러스가 지금 중간 지점에서 과도기에서 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노잼주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디즈니가 이렇게 되고 있다고 했는데, 보시면 이제 스타벅스도 기간 조정 받았다고 했었는데, 이번 주 스타벅스는 신고가 가버렸고, 디즈니도 영화 개봉하면서 이제 조금 반등을 해서 좀 하락 추세를 이제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괜찮지 않을까, 이제 제 최악은 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실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디즈니 실적 발표도 한번 봐야겠죠. 다음으로 경기 민감주 한번 보겠습니다. 리오프닝 맵이라 그래가지고, 보시면은 확실히 이번 주는 경기 민감주 약세였어요. 그렇죠? 경기 민감주 투자하신 분들은 이번 주 재미가 없었을 거고 마음이 안 좋았을 수도 있고요. 그 여행 항공주들, 이거 이번 주도 영 재미가 없었어요. 저도 보면서 왜 이렇게 많이 빠지지? 이 생각 들고, 당연히 숙소 주식들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인플레이션 기대, 경기 민감, 철강, 중공업, 농기계, 구리광산 이런 주식들 다 빠지고, 에너지, 유가, 에너지 기업들은 그렇다 치잖아요. 에너지 기업들은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이번 주에 오펙이라 그래서 그 유가 증산, 합의 그런 것 때문에 기름값 떨어지겠다라는 우려감에 좀 빠진 거니까 그럴 수 있다 치는데, 다른 주식들은 지금 대체적으로 경기 민감주, 금융주들도 다 빠졌죠. 원자재 실어 나르는 철도주들도 다 빠졌습니다. 확실히 경기 민감주들이 좀 안 좋았고, 제가 앞서 말드렸던 스타벅스, 맥도날드, 나이키 이런 외식 소비, 그리고 리츠, 경기 민감과 크게 상관없는 이런 배당주들, 디즈니, 에스티로더 이런 외식 소비주들은 잘 버텼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옐런 재무부 장관, 미국의 돈 풀기를 사실상 결정짓는 두 분이라고 봐도 되겠죠. 두 사람이라고 봐도 되는데, 결국 옐런 재무부 장관도 지금 물가가 급등하고 있는 현상, 이 현상을 결국은 정상화될 거다라고 못 박았죠. 옐런 재무부 장관도 몇 달 정도 더 오르는 건 좀 주의해야 되는데 결국 정상화된다, 백투 노멀이라고 분명히 언급을 했고, 연준 의장도 몇 달 동안은 분명히 높은 상태가 될 수 있지만 결국 정상화될 거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지금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몇 번째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도 정상화에 한 표를 건다. 근데 이미 이분들의 말을 떠나서 시장이 반응을 하고 있죠. 보시면 주요 원자재, 혹시 기억나세요? 올해 초에 그 목재 코인이라고 저도 영상 올렸거든요. 목재 코인이라 그래서 나무 원자재 가격이 130% 올랐었는데, 이미 올해 많이 올랐던 목재가 조정받는 정도가 아니라 130% 오른 거 다 반납하고 연초 대비 20% 이상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점에서는 이미 70% 이상 폭락을 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시적으로 좀 투기가 포함된 원자재들은 그냥 폭락을 해버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자재들 많이 꺾이고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도 금리도 역시 급등했던 게 계속해서 씻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 금리를 체크해주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역시 단기간 경기가 급격하게 다시 또 회복된다, 베팅하기보다는 쉬어간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아요. 과열이 씻고 있다. 고점 대비 하락률을 보면은 그동안 많이 올랐던 여행 항공주들이 조정을 꽤 받고 있고요. 인플레이션 관련주들, 광산주들 이런 것들도 이제 다시 또 기껏 오르더니 고점 대비 25% 이상 넘어가 버렸습니다. 역시 민감주들은 빡센 것 같아요.
프리포트 맥모란 이거 광산굴이 1등이었는데 고점 대비 30% 빠져버리고, 리츠는 잘 버티고 있습니다. 딱히 그 인플레이션 이런 것과 관련이 없잖아요. 이제 코로나만 해결되면 리츠는 다 회복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 빠지고 있고, 경기 민감주들이 아주 이번 주 고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 그대로 인플레이션 기대감에 올랐다가 역시 이거 인플레이션 일시적이구나, 혹은 실망감에 좀 주식들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초 대비 수익률 보면은 역시 많이 올랐죠. 항공주들 그렇게 많이 빠져도 아메리카는 아직도 연초 대비 25% 상승해 있고, 유나이티드 스틸 같은 철강주도 30% 이상 상승해 있고, 에너지 주식들도 여전히 마라톤 오일은 76%, 금융주들도 그렇게 많이 빠진 것 같아도 아직도 20-30% 이상씩 다 올라 있죠. 많이 올랐던 주식은 또 그만큼 빠지고 있고, 덜 올랐던 주식은 좀 방어를 잘하고 있고,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히 한 주식이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좀 같이 움직인다는 거를 좀 보시라고 제가 자료를 가져왔어요. 항공주가 딱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게 아니고, 개별 주식의 문제가 아니보다는 전반적으로 지금 이쪽 인플레이션 주식에서 좀 빠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올랐던 주식의 과열이 해소되고 있다. 실제로 보시면 여기 이게 미국 공항 이용객들 추세인데, 이게 2019년이거든요. 미국 공항 이용객. 근데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박살났다가 2021년 지금 벌써 다 회복했어요. 거의 다 따라잡았습니다. 사실 이것만 봤을 때는 지금 델타 변이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밀려날 수는 있어도,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항공주도 많이 빠졌거든요. 제가 정리해왔습니다. 아메리칸 에어 고점 대비 지금 24%, 델타 고점 대비 23%, 보잉 고점 대비 21%, 유나이티드 고점 대비 27.8%. 지금 올해 오른 거 다 반납하고 있습니다. 올해 올랐다가 다 반납, 올해 올랐다가 다 반납, 올해 올랐다가 반납, 올해 올랐다가 반납. 그래서 지금 이런 거 이제 항공주들은 아무래도 확실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거 우려 때문에 좀 과도하게 빠지는 면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크루즈 뺐더니 지난주에 이렇게 채팅창 보니까 크루즈 얘기도 해달라고 하셔서 넣었어요. 크루즈 주식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이렇게 장기적으로 투자할 주식이라고는 크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저기 크루즈 주식도 항공주랑 똑같이 다 반납해버렸습니다. 보이시죠? 3대 크루즈 주식인데요. 올해 올랐던 거 다 반납하고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고점 대비 33%, 로열 캐리비안이라는 주식도 고점 대비 27% 빠져버렸습니다. 확실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우려가 크죠. 이런 것들은 진짜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이시는 것처럼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이것도 3대 크루즈선인데 올해 수익률 플러스에서 다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다시 귀향했죠. 채팅창에 다시 크루즈 귀향했다고 그러셨는데, 출발도 해보기 전에 다시 주가가 돌아와 버렸습니다. 크루즈 주식들 박살 중입니다라고 지금 이제 아나운서 이번 주에 가장 많이 빠진 주식들 중에 하나라서 캡처해 왔는데, 아시겠지만 지금 이 이슈가 델타 변이 바이러스 플러스 지금 백신 이 의무 접종 조항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많죠. 지금 소송 걸고 난리 났는데, 지금 이 크루즈 선들이 운항 다시 하려고 그랬는데 보건당국에서 백신 안 맞고 탑승하려면 비용 더 내야지만 탑승할 수 있다, 보험료 내라, 이렇게 하니까 지금 아무래도 그 우려가 좀 큰 것 같죠. 여기도 숫자 계산돼 있는데, 백신을 맞고 타면 이 크루즈 타는데 문제가 없는데, 백신 안 맞은 사람들 탑승시키려면은 4인 가족당 700불 더 내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지금 선사들이 과도한 제약이라면서 지금 소송 막 진행 걸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빡세게 구냐, 엄하게 구냐, 너무 과도하다, 지금 경기 회복되고 우리 빨리 태워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지금 이런 소송들 때문에 주가가 더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아요? 한 달 전만 해도 미국 CDC 크루즈 여행 경보 완화, 백신 다 맞은 사람은 타도 돼,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미국 15개월 만에 크루즈 여행 재개, 이제 이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었죠. 승객 95% 백신 접종, 워싱턴 DC에서 나왔다는 승객 티나 카터는 너무 신이 나서 방금 덤블링까지 했다. 제가 봤을 때는 CEO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제 앞으로 갈 길과 트렌드는 명백하다. 이미 수요가 쌓이고 있어서 회복세가 예약자 수로 반영되고 있다. 이제 예약자 수가 폭증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2022년 내년만 되면은 크루즈 예약은 2019년을 훨씬 능가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저는 2019년보다는 못 갔던 여행 수요가 폭발하면서 늘어나는 거는 어느 정도는 보장된 상황 아닐까. 그래서 주가를 좀 길게 봤거든요. 근데 참 너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주식들은 웬만하면 다 코로나 이전 주가 회복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3대 크루즈 회사 주가 한 3년? 봤는데 2019년, 2020년 이 정도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 근처도 못 오고 지금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 엄청 무섭게 빠지지 않아요? 사실 길게 보면은 분명히 이 정도까지는 회복은 하지 않을까.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이런 것들 나는 과도하다고 본다 하시는 분들은 살 수 있지만, 확실히 변동성이 너무 큰 것 같긴 해요. 침몰이네 하시는데, 진짜 좀 우려가 과도한 것 같긴 하다. 근데 이거는 장기 투자용으로는 그렇게 추천하진 않는다.
지금 이런 우려들이 잔뜩 껴 있습니다. 근데 참 크루즈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 코로나 양성 반응이라고 그러죠. 반응 바로 나면 배 다시 회항시키고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 리스크가 큰 것 같아요. 진짜 그렇죠. 민감주 투자는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몇 배 벌었네 이래도 부럽지 않은 게 그거는 고수분들의 영역이고 손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이렇게 폭락을 했다 그래도.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이제 다음으로 대형주 강세에 소외된 중소형주들이라고 제목을 써놨는데 제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면 다음 주부터 대형주 실적 발표 장세기 때문에 대형주들 실적 발표하는 기간 동안은 대형주들의 관심이 집중되기 때문에 중소형주들에서 돈이 빠지는 게 일상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제 당분간 대형주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싶은 부분은 있어요. 지금 고점 대비 빠진 것들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주간 수익률 보시면 주간 이번 주에 엄청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보세요. 특정 주식이라서 빠진 게 아니고요. 친환경 주식들 다 빠졌고 태양광 주식 다 빠졌고 비대면 성장주 중소형주들 팔란티어 뭐 이런 보안 중소형주들 사이즈가 작은 중소형주들이 다 죽은 거지. 소목님 이 개별 주식들 왜 이래요? 왜 떨어지나요? 무슨 문제 있나요? 라고 하시면은 이 전체가 다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소형주들 전체가 지금 분위기가 안 좋다. 그러니까 대형주 장세가 있고 중소형 장세가 있잖아요. 한국도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이런 우량주 장세일 때는 코스닥이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아, 내가 들고 있는 주식에 문제가 있나? 이렇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은 대형주 장세니까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다들 애플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로 다 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 있기 때문에 좀 단기 소외돼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초 이후 수익률이 지금 다시 마이너스 전환된 것들이 있고 좀 중소형 혁신주들이 좀 약세다. 그래서 채팅창에 중소형주 줍줍 기회인가요 하시는데 지금 중소형주들 중에서도 적자인 주식들은 좀 확실히 조심하셔야 되고 실적이 받쳐주는 주식이 아니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좀 나는 길게 볼 자신 있다 하신 분들은 천천히 분할 매수하셔도 괜찮고요. 유망 성장주들이니까. 근데 단기간으로 보실 거면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당분간은 대형주 장세니까 실적이 확실히 받쳐주는 주식 아니면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중소형주들은 변동성 심해요. 그쵸?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의하셨으면 좋겠고 다음 주부터 실적 발표하는데 이거는 필요하시면 캡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적 발표가 나올 때는 다들 대형주나 이런 데 몰려갑니다. 아니면 실적 기다린다고 현금 좀 들고 있고 기다리기도 하고요. 7월 중순부터 약 30일에서 45일 동안은 이렇게 실적 장세가 펼쳐지면서 이 기간 동안은 중소형주들이 좀 변동성도 커지고 죽쓰는 기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